2020 타경 7580 1번 물건하고 2번 물건, 3번 물건이 같이 나와 있는 임장기 왔습니다. 여기 위치는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고요. 다세대와 비슷한 말이 뭐라 했습니까? 연립. 빌라 좋습니다. 연립. 다세대 빌라 연립은 비슷한 말이죠. 다가구도 비슷하죠? 아니죠. 다가구는 비슷한 말 아니에요? 다중주택도 비슷하죠? 아니죠. 다중주택은 고시텔 있죠? 고시원을 다중주택이라 합니다. 다중주택은 단독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다가구하고 해석을. 건물 면적은 9평이고요. 대지권이 약 4평입니다. 건물하고 토지하고 전부가 나왔습니다. 지분이 아니고요. 소유자하고 채무자가 같은 동일인입니다. 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제가 이 물건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13번 유찰이 됐습니다. 세 번째 나왔는데 현재 유찰되어 가지고 최초 감정가가 1억 8천에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1번 물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1,546만 원이 나왔어요. 감정가 대비 9%까지 떨어진 겁니다. 10%도 안 돼요. 부가세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싸게 나왔구나 해가지고 달려들 수도 있는데 중간에 한번 미납이 됐어요. 8차 때 1억 7,100에 감정가 대비 95%에 쓰신 분이 들어왔다가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된 내용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보시겠습니다. 6층 중에 해당 건물이 2층입니다. 2층이고 202호, 203호, 204호가 나왔습니다. 총 3개가 나왔고요. 현재 토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일반적으로 빌라나 다세대 지으려고 하시는 그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땅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옆에 보시면은 아파트 있죠.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져요. 그럼 여러분들 스마트 국토 정보 있죠? 그걸 한번 검색을 이따 한번 해보세요. 우리 땅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바로 옆에 땅은 몇 종인가? 보존 등기가 2017년도인데 보존 등기가 뭐라 했습니까? 태어난 거. 그렇죠. 태어난 최초 2017년 산입니다. 2017년도니까 약 4, 5년 정도 된 신축급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가가 재밌는 게 2020 타경이니까 2020 타경은 뭐죠? 2020년도에 감정했겠구나 하고 감을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실제 보니까 감정 시점이 2020년 10월입니다. 2020년 10월이면은 지금부터 약 3년, 2년 반 이상 됐죠. 공부상 2종 근린시설인데 현황은 주거용이라 써 있습니다. 현황은 주거용이면 뭐죠? 잘못됐다는 거죠. 서류상에는 근린생활시설인데 현재 주거용을 쓰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생 빌라라고 하죠. 근생 빌라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방을 쪼갠 거는 합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사무실로 썼어야 되는데 주거용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무실하고 주거용 같은 여기 같은 경우는 취사시설, 사무실은 취사시설이 없는 거죠. 싱크대 같은 게 밥 해먹고 요리해 먹고 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 될 수가 있죠. 일반 건축물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건축물 대장에는 아직 등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서류만 보고 왔다가 잘못하고 낙찰 받아가지고 낭패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중간에 미납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미납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법원에서 잘못되면 불허가 신청해가지고 돈을 돌려주면은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이 20%가 증액이 안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입찰 보증금이 20%거든요. 최저가에. 그렇게 됐을 때 미납이 됐구나. 그럼 간접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구나. 최고가 매수인이 그 당시에 돈을 못 돌려받은 거예요. 자기의 그 잘못이 있다고 인정이 돼가지고 돈을 못 돌려받았으니까 입찰 보증금이 20%예요. 그래서 입찰 보증금 20%다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은 물건에 하자가 있구나 하고 간접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시면은 그 오땡땡 씨가 임차인이었는데 이분은 현재 전출했어요. 전입세대 열람을 발급을 해보니 다른 분이 현재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을 든 사람으로서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전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1번 물건 같은 경우는. 전에 한번 그 유찰이 돼가지고 보증금을 미납을 했죠. 보증금을 미납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서류적으로 먼저 손품을 팔 때 알 수가 있냐면은 문건 송달 내역을 보면 알 수 있다 했죠. 문건 접수 내역은 법원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이해관계자한테 서류를 받는 거고 접수한 거고, 문건 송달 내역은 법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해관계자한테 서류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서류 주고받은 거를 내역을 찾아보면은 저희가 이걸 왜 미납을 했는지 간접적으로 아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현재 최고가 매수인이 언제 미납을 했습니까? 2022년 작년. 그 입찰을 언제 했습니까? 낙찰을 언제 받았습니까? 보세요. 법원에서 최고가 매수인이 바로 낙찰 받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사건을 열람하고 복사를 했어요. 이제 혹시 뭔가 있는지, 뭐가 잘못된 거 있는지. 그렇게 그 이후에 법원에서 4번을 서류를 보냈습니다. 돈 잔금 내라고. 여기 보십시오. 2022년 6월 달에 최고가 매수인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를 발송했어요. 4번을 보냈습니다. 물건의 하자에서 이 사람이 잘못 들어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배당의 그 우선순위에 봤을 때 당해세, 세금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반 건축물이 될 확률이 높은 주택이죠. 대항력도 현재 그 전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인수받아가지고 그거를 현재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참 아이러니한 게 공공기관에서 사실은 이거 보면은 사무소인데 주택을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이거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걸 해준 이유를 모르겠어요. 보증을 해준 이유를. 그 당시에 어떤 사유를 해줬는지. 다세대 빌라는 연립은 집합 건축물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두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경우는 집합 건축물 대장을 발급을 받아보면은 옆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적혀 있어요. 노랗게. 그렇게 됐을 때는 그거는 현재 위반 건축물이 돼가지고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벌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는 아직 벌금을 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위반 건축물이 안 적혀 있죠, 여기. 제목 바로 옆에. 그리고 그 내역을 보려고 하면 위반 건축물이 써 있고 그 뒤에 변동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은 왼쪽 편에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위반 건축물 내용을 여기 적혀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안 적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적발이 안 됐다 하고 볼 수가 있겠죠. 사무소로 쓰고 있으면 상관이 없겠죠. 사무실로. 우리가 여기서 사무실을 왜 안 쓰고 주거용을 쓸까요? 주차장. 건축주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 한번 돌려봐 주세요. 이 세대수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그 대수를 다 확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법은 아니죠. 융통성을 발휘한 거죠. 한 층이나 두 층 역산해가지고 주차장을 역산하다 보면은 사무소 개수를 몇 개를 해야겠다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빌라는 1층이나 2층은 위반 건축물이 될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그 근린생활시설로 해놓고 주거용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왜 또 이렇게 사무소로 드리면 되지 왜 주거용을 드릴까요? 왜 드릴까요? 수익률 때문에. 수요가 사무소하고 주거용하고 주거용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십시오. 한번 돌려봐 주세요. 또 주택가잖아요. 사무소로 쓰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수익성이 나오지가 않죠.
사무소로 쓰라가면 누가 여기다 사무소로 차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해놓고 임차인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빌라들은 가격이 또 싸요. 일반 분양 처음에 팔 때도. 우리는 일반 분양자 들어가는 거 빌라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 했죠. 분양 빌라. 또 하지 말라는 게 분양 상가, 분양 오피스텔. 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 거품이 항상 많이 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전세 사기들 많이 나오죠. 신축 빌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전세 세팅 해놓고 뻥튀겨 놓고 사람을 딱 세팅 시켜놓고 분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자 들어간 거는 기본적으로 4년이나 5년 후에는 정상화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상가들도 처음에 신축 상가, 분양 상가를 사지 말라는 게 처음에는 거품이 껴 있어서 그게 거품이 정상화 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4년이나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거품이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분양자 들어가는 거 분양 아파트만 하자. 건물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해당 건물이 이렇게 배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아침에 한번 이거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가 저쪽에 또 뜨죠. 아침에 해 뜰 때 해를 바라보고 오른손을 해를 잡으세요. 그럼 저기가 동쪽이에요. 그리고 왼쪽은 서쪽이죠. 우리 뒤쪽은 남쪽이에요. 남쪽, 저쪽이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전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놀러 가서 여행 가서도 마찬가지고 해가 뜨고 있어. 그러면 저 해를 오른손을 잡으면은 저희가 동쪽, 반대편이 서쪽, 뒤가 남쪽, 동서, 남, 북이죠. 그럼 여기가 북한이에요. 그럼 도면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 앞에가 북쪽이라 했죠? 이게 북쪽. 그럼 도면을 여기 동서남북이죠. 이게 N이 북쪽이죠. S가 남쪽이죠. 그러면 요걸 이렇게만 보시면은 딱 배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빌라가 해당 202호, 203호, 204호가 여기구나. 그러면 여기 앞쪽에 요 반. 그리고 저 앞쪽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그러면은 요 앞에 저 베란다가 2개 있죠. 베란다 여기 하나 있고 아까 지금 우리가 서 있었는데 저 차에는 코너 부위 저 앞쪽에 하나. 그래서 이렇게 총 3개가 나와 있는데 1번 물건이 저 아까 지금 우리 서 있는데 그쪽에 앞에가 배치가 돼 있고. 그러면은 남향은 어느 게 남향이 돼 있어요? 요쪽이 남향이 돼 있어요. 거꾸로 요쪽에 있는 거 사는 게 더 낫겠죠. 요쪽에 있는 거 저쪽 5호 라인 쪽으로 우리가 매입하는 게 좋겠죠. 그죠? 해당 호실의 방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거실 하나에 방이 2개 있고 주방이 있고 방 2개에 거실 하나인 구조의 빌라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부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걸 봐서는 총 30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총 5개 층이에요. 65, 30 최소한도 30대 가까이가 들어가야겠죠. 주차 대수 한번 봐보세요. 몇 대 들어갈래나? 한 10대 정도. 요즘은 가스 계량기가 전자로 돼 있죠. 원격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호, 203호, 204호 하나, 둘, 3개 원격으로 검침을 합니다. 202호, 203호, 204호가 우리 해당 물건이죠. 203호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지금 몇 달째 밀려 있다고 고지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주시죠. 전기 계량기를 보겠습니다. 202호, 203호, 204호죠. 203호는 단전도 됐네요. 아예 계량기가 뜯어져 있네요. 202호, 203호, 204호 물건 번호가 1번, 2번, 3번이죠. 여러 개 물건이 나온 거죠. 한 개 사건에 3개의 물건이 나온 거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가겠습니다. 문을 닫힙니다. 2층 취소. 2층. 해당 건물이
물건 번호가 1번, 2번, 3번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해당 우리 여기 엘베가 코어죠. 자, 요게 202호 물건 번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3호 출입금지라고 법원 관리인에서 점유적 금지 가처분을 내린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04호로 가겠습니다. 단층 한번 돌려가 보시면은 204호 여기 요게 요 호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3호까지 단정도 됐었죠. 해당 경매 물건을 정리하면은 현재 13번이 유찰이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일반 건축물인데 등재가 안 돼 있고 현재 우리가 나중에 이건 사무실로밖에 영원히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권의 권리를 승계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1억 6,800원 이상은 우리가 지불해야 될 돈입니다. 거기다가 경매 신청 비용하고 또 세금 있으면 당해세 같은 세금까지 했을 때는 우리는 이런 물건은 무조건은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